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흥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흥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 복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참 약을 언제 복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대충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어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우리가 좀 커버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민정 씨도 그 약국 가면 약을 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거기 약 받으면 레이블에 딱 써놓죠. 이제 하루 한 번 먹어라, 하루 두 번 먹어라.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약을 받아가지고 먹는 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으면 24시간 중에 아무 때 먹어도 되느냐? 네. 식전에 먹어야 되느냐?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식전 식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디렉션에. 근데 하루 한 번 그러면은 고민하기보다는 생각날 때 먹다 보니까 좀 잊어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크로노테라피라는 말이 좀 생소할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바이올로지컬 리듬에서 우리 뇌에서 뇌 쪽에서 우리 전체를 이렇게 시간을 틱틱틱 하면서 시간을 움직이는 우리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듯이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간대 생체시계. 예. 생체시계 바이오리듬이라서 생체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방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시간에는 폐에 관계된다. 이 시간에는 뭐 이 간에 관계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크로노테라피라는 말은 우리 생체가 24시간 동안 움직일 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midnight 밤부터 아침 6시까지는 뭐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예. 그게 성장 호르몬이 24시간 계속 나오는 게 나오는 거 아니라 아니잖아요. 잠잘 그렇죠? 때. 그렇죠. 나오죠. 그다음에 또 잠을 자니까 멜라토닌이 나와서 수면을 하게끔. 예, 그것도 호르몬의 일종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침 6시부터 점심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코르티솔이라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예.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그 우리 콜레스테롤 만드는 데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이 면역 관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혈압이 또 이렇게 막 올라가. 왜 그런 막 액티브한 호르몬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예. 이런 그 우리 몸의 생체가 움직이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주면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약효가 더 향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은 뭐냐면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어떤 때 특별히 더 아픈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오후 6시부터 뭐 한 밤까지 이래 보면은 오스티오 아스트라이티스에서 관절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더 막 액티브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이 류마티스 아스트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또 막 아픈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아픈 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덜 아프고 더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밤에 보면 이 에즈마 그 천식 환자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또 어떤 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예.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주로 밤새 안녕이라고. 그렇죠. 심장마비가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생체 리듬적으로 보면은 midnight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이런 협심증이라든가 하드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혈압도 보면은 밤에는 쭉 내려갔다 아침이 되면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런 그 경우를 따져보면은 우리 몸에 아플 때 그때를 겨냥해서 약을 투여하면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약을 복용해주면 약효가 더 난다. 그것이 바로 크로노테라피라는 그거 그거를 크로노테라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약을 복용하는데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건 지난번에 특히 모든 게 또 콜레스테롤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스테틴이라 가지고 심바스테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우리 약국에도 보면 그 약 복용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녁에 잘 때 먹어줘라. 예. 네? 그런 것들이 이 크로노테라피의 한 일종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은 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이런 것도 또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런 것도 있고 효과가 덜한 음식. 네. 예를 들면 약과 약에 부닥치면은 어떤 효과가 덜하다 부작용이 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 예. 그런데 약하고 음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어떤 거는 식전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식전에 먹어야 되느냐? 식후에 복용해라. 그러면 왜 식후에 복용해야 되느냐? 식전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이 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겨요. 네. 첫째 위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혈액이 쫙 몰려들죠. 소화 효소들이 막 나오죠. 예. 그다음에 산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약이 들어가면 그 약하고 그런 변화하고 잘 조화가 되면 좋고 그게 조화 안 돼 가지고 약효가 떨어지면은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식전에 보통 약을 먹는 거는 그런 그 음식 때문에 흡수가 덜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하고 음식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칼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같이 거기 결합돼 가지고 효과 덜하다든가 네. 이런 거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약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갑상선 중에서 그 리보타이록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브랜드네임을 신트로이드 이런 것들은 식전에 보통 이제 복용하죠. 네. 그다음에 나이 들면은 먹는 그 골다공증 약. 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있어요. 알렌드로네이트 이런 것들은 먹는 방법이 먹고 나서 눕지도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한 30분 동안. 예. 그런 것들은 왜냐면은 이 산하고 반응하고 음식하고 반응하면 효과가 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식전에 먹으라 이러고. 그다음에 또 위장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위장약 같은 거. 위장약 같은 것도 식사 마지막 음식 하루 중에서 마지막 저녁이잖아요. 저녁 한 30분 전에 약을 먹어라. 아니면 잘 때 먹어라. 예. 그렇군요.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 원장님. 우유와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 효과가 아니요. 또 꼭 그런 건 아닌데. 않나요? 감기약 이래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주는 게 항생제 플러스 기침 없는 약, 가래약 이런 약을 주잖아요. 네. 근데 항생제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새 지금 보면은 시프로라는 약이 있어요. 레바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약들은 칼슘이나 이런 철분하고 같이 복용하면 그 효과가 한 50%를 줄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우유에 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제일 건가요? 좋은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약하고 그냥 물하고 먹는 게 제일 좋지. 네. 그죠? 물하고 먹는 게 좋은데 또 안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약 먹고 나서 그다음에 또 바로 뭘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과일 주스도 먹을 수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식전에 먹어야 되는 이 약들은 그런 것들 특히 약을 처방받았다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약은 식전에 먹어야 되는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하루 중에 언제 먹어야 되는지 따져야 되고 예. 그다음 또 꼭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관절염에 많이 쓰는 약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거든. 근데 약이라는 거를 이제 먹고 편해야 돼요. 네. 근데 속이 편해야 된다. 그렇지. 먹었는데 속이 편하지 않아. 속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후에 먹어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식후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뇨약은 대부분 보통 식전에 먹는데 식후에 먹어야 되는 당뇨약도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 좀 어려운 말로 글리미페라이드라는 게 이런 약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그 커스터머 중에서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거를 식전에 먹어놓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려요. 네. 그래서 식후에 먹어라 이런 게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바이타민 K 하고 또 관계 있는 게 예를 들면 피를 묽게 예를 들면은 혈액 순환을 위해 가지고 나이가 들면 피가 띠해지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잘 돌아가게 하려고 먹는 것들이 이제 피를 좀 묽게 하려고 먹는 것들이 이제 와파린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바이타민 K가 많이 들은 이런 음식들 중에서 뭐 스피니치라든가 뭐 케일이라든가 이런 거다 바이타민 K하고 와파린은 반대작용. 예. 그래 예를 들면은 뭐 와플을 계속 먹는다. 근데 이런 그 지금 야채를 시금치나 케일 같은 걸 근데 먹으면 약효를 반감시킨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 거야 괜찮겠죠. 근데 네. 계속 즐겨 먹으면은 반대 역할을 하니까 나는 피를 묽게 묽게 하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피를 띠하게 만드는 거지. 이 응고시키는 거거든. 예? 그런 그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겠네요. 상관관계를 좀 알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리 주스라는 거죠. 예. 그걸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는데. 자몽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몽. 자몽 주스가 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일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약을 먹든지 뭐를 먹으면은 그걸 우리 몸에 계속 킵하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해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약을 2번 먹는 거는 반감기 쭉 약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컵을 그리면서 혈중 농도 밑으로 떨어져. 그럼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효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약효가 아니라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이거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분해돼서 우리 몸속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예. 배출할 때는 뭐 우리 소변으로도 나오고 뭐 변으로도 나오고 뭐 피부 뭐 그다음에 뭐 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이 지금 그래프루트 자몽이라는 그 과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예. 거기에 분해 효소를 억제시켜. 아. 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거를 나르는 약을 날라야지 자기 그 해당 분해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효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예, 그 나르는 프로테인을 저지시켜 버려요. 아. 그럼 잘 못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얘기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분해 효소를 억제하면은 약이 빨리 분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분해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 약이 있겠죠.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약을 나르는 기능을 저하시킨다. 네. 그러면 약이 이제 해당 분해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 네. 그런 약들이 뭐냐면 혹시 알러지 약 중에서 왜 알레그라라는 약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옛날에는 그 처방으로 다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알레그라 같은 거하고 이 주스 같이 먹어버리면은 아까 프로테인을 저하하기 때문에 약효가 확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몽이 이런 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자몽도 어느 정도 먹느냐 이게 문제고 또 그다음에 그 분해하는 그 효소가 우리 몸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자몽하고 이거 먹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부작용 나는 아는데 예.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 같이 섞어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네요. 예. 보통 약 드실 때 주스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데 특히 자몽 주스, 그레이프루트 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효를 내지도 못하게 하고 약 성분이 체내에서 배출도 못하게 하니까 예. 같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레그라 같은 거는 뭐 이 자몽뿐 아니라 그 오렌지 주스 같은 오렌지 주스 왜 잼 만드는 오렌지 주스 그게 네. 별도로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도 관계 있고 뭐 그다음에 사과 주스도 관계 있고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물로 약을 드시고 한동안은 좀 다른 그렇죠.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복이다. 공복에 약 먹으라 이러면 공복은 뭘 공복을 따져? 식전 2시간, 식후 2시간 보통 따지잖아요. 2시간. 자몽주스 같은 거는 식전 2시간에 먹든가 네. 아니면은 6시간 후에 주스를 먹었던다. 예, 그렇군요. 정 원장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효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약 종류 상당히 많고 사실 우리가 처방한 약을 보면은 레이블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단지 뭐 식전, 식후 혹은 뭐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6시간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언제 이 약을 먹는 게 가장 좋은지 혹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네. 해당 처방한 의사분한테 물어보든가 예. 아니면은 약국에 물어보든가. 물어보라. 그리고 우리 이 약사들도 그걸 모든 걸 다 머리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요새는 이런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약국 컴퓨터에다 딱 치면은 그 인포메이션이 쫙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청취자분들이 그 약을 다시 복용하실 때는 꼭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이거를 해당 의사나 약사한테 꼭 물어보고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꼭 약 복용 방법과 시간을 물어보시고 이 레이블만 보시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약효가 최대화됐을 때 또 그 몸도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또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것이 크로노 테라피라는 거죠, 원장님. 크로노 테라피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체 리듬에 맞춰서 약을 투입해서 효과를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그런 이 불필요한 그거를 줄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 원장님 약 복용에 대해서 크로노 테라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